안녕하세요. 투이스쿨 정효은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요 2020년도 토지시장 전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과연 내년에는 어떠한 지역들이 핫한 이런 지역으로 주목을 받게 될지 한번 우리 시청자들과 함께 유추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자료는요, 내년에 역대급으로 토지 보상금이 풀린다. 가장 많은 보상금 해서 2020년도에 40조 원 이상이 풀릴 예정이다라는 자료들이고요. 올해 하반기에 약 9조 원 정도 보상금이 지급이 되고요. 내년 3기 신도시 토지 보상까지 합치면 40조 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금액이 풀릴 예정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부동산 시장의 파장이 클 것이다. 40조 원이 풀리면. 그리고 보시면 3기 신도시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남양주, 하남, 인천 계양, 과천 이런 지역들의 보상금이 풀리면 45조 원 규모 이상의 역대급 보상금이 풀려난다. 그러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부동산 시장에 오히려 역효과, 불쏘시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예상 전망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이야기에는 동의를 못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특히 아파트 시장은 지금 워낙 많이 올라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국내외적으로도 경제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게 단기간에 풀릴 문제도 아니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이 아파트 시장 투기와의 전쟁으로 인해서 계속 규제 강화 정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9.13 대책,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런 내용들이 다 아파트 시장을 규제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토지 시장은 솔직히 규제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동안.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이 토지 같은 경우는요, 지방 같은 지역들은 오히려 쓰고 있고요. 개발을 장려하고 있다는 거죠. 이 역대급으로 보상금이 풀리면 실질적으로 지금 수익형 아파트 쪽으로는 보상금이 흘러 들어가는 것보다도 오히려 저는 이 기회에 토지 시장으로 더 많이 흘러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다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정부는 아파트 시장을 규제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020년도를 전망하기 전에 우리나라 과거의 개별 공시지가 변동 현황을 잠깐 살펴볼까 하는데요. 2009년도 빼고는 지금 다 토지 공시지가가 올랐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2009년도 때는 글로벌 국제 금융 위기가 왔었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엄청난 그런 경제 위기, 폭락이 오다 보니까 그때 떨어진 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보시면 토지 시장은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계속 상승해서 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시장, 특히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가장 안전한 상품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토지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이 토지 시장은 쉽게 지가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아파트보다도 훨씬 더 안정성 면에서는 뛰어나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형적인 특성상 국토의 60~70%가 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발이 불가하죠. 그래서 개발을 불가능한 땅들이 60~70%가 넘어요. 그러면 실제 개발 가능한 땅은 20~30%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땅들이 더 많이 오르지 않겠습니까? 땅도 유한하죠. 늘릴래야 늘릴 수 없다라는 그런 장점이자 단점이지만 지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수도권 쭉 오른 내용들입니다. 광역시도 올랐죠. 시군도 계속 꾸준히 어쨌든 플러스로 계속 상승하고 개별 공시가 올랐다는 내용들이죠. 네. 서울이 가장 많이 올랐죠. 광역시. 자, 실제 보시면 빨간색 서울, 그 다음에 부산, 그 다음에 대구, 그 다음에 광주, 세종, 그 다음에 제주도까지 전국 평균 8.03%. 물론 나머지 지역들도 올랐죠. 결국에는 부동산의 핵심은 뭐냐? 결국에는 인구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인구가 얼마만큼 많은 지역, 그리고 인구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가장 부동산의 가치를 올리는 건데, 서울이나 부산, 대구, 광주는 광역시급이죠. 근데 이 세종은 국책사업이죠.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정부 청사들을 다 세종시로 이전을 하잖아요. 거기에다가 워낙 서울 세종 고속도로 개발 계획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의 가파른 또 인구 유입을 보였죠. 그래서 집가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거고요. 지금 오히려 근데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고 있죠. 하지만 토지 가격은 한번 오른 게 쉽게 지금 떨어지나요?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 시장이 훨씬 더 안정성 면에서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워낙 특수한 지역이죠. 우리나라 누구나 다 로망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집 한 칸 갖고 싶은. 과거에 이제 중국인들이 워낙 토지를 많이 매입을 하고 또 국내 투자자들 이게 복합적으로 엮이면서 제주도 또 개발까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집가 상승을 일으킨 요인이 된 거죠. 제가 유용하게 보는 사이트 말씀드렸잖아요. 국토교통부 사이트에 가보시면 지금 이런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왜 봐야 되냐면, 어떤 이유로 올랐지? 그러면 오른 이유가 뭐지?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인구 유입과 다양한 개발 호재들, 도로나 철도, 산업단지, 기업들이 들어온다. 이런 것들이 돼야지만 집가 상승이 훨씬 더 크게 오를 수 있다는 거죠. 기회비용이라는 거죠. 똑같은 시간과 돈을 투자했을 때 더 짧은 기간 안에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지역들을 찾아내는 게 가장 토지 투자라는 데 있어서 핵심 요소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다 개발 계획들이에요. 택지 개발, 도시 개발, 공항 개발, 철도 개발, 고속도로 개발, 이런 개발들이 많은 지역일수록 토지의 집가가 많이 올라갔다라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한번 시간적인 여유 되실 때 제가 말씀드린 국토교통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번 이런 자료 내용들도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시면, 왜 올랐구나. 그럼 앞으로 이렇게 생길 지역들도 충분히 집가 상승할 수 있겠구나 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상위 5개 지역입니다. 5개 지역. 다 서울이죠. 서울은 가장 많은 인구 유입, 그죠? 그리고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요. 그리고 워낙 땅덩어리는 좁은데 인구가 계속 밀려들고 하다 보니까 뻗어나갈 수가 없다 보니까 그 안에서의 땅들이 더 많이 오르고 있죠. 그래서 가장 지금 비싼 땅이 명동에 있는 네이처 리퍼블릭 화장품 가게 자리인데 2018년도에는 공시지가가 6억이죠. 한 평에 6억까지 올랐고, 근데 2017년도에는 3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6억이 가요.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는 당연히 더 비싸겠죠. 그 다음에 하위 5개 지역 보시면 울산 동구, 전북 군산, 창원, 경남 거제시, 당진, 여기들을 보면요, 여기 울산 동구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오히려 개별 공시지가가 떨어진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일한 지금 울산 동구 지역입니다. 하위 5개 지역. 근데 여기 나머지 군산이나 창원, 거제 이런 데들도 플러스긴 하죠. 많이 오르지는 않았지만, 근데 이 지역들이 이렇게 많이 오르지 못하고 떨어진 이유는 여기는 다 뭐예요? 인구가 유입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인구가 왜 빠져나갔습니까? 여기는 다 거의 기업 도시라는 거죠. 기업 도시. 근데 이 기업 도시들도 기업들이 화랑일 때는 어떨까요? 특히 이 울산 동구 같은 데는요, 현대조선, 현대중공업이 화랑일 때는 서울 GDP보다도 2배가 높았던 지역이 울산 동구예요. 그만큼 엄청나게 돈을 잘 벌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워낙 조선 경기가 죽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울산 동구도 지금 거기에 발맞춰서 모든 부동산과 인구가 빠져나감으로 해서 안 좋아지고 있는 거죠. 경남 거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있었지만 조선업이 다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옛날에는 진짜 경제가 화랑일 때는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개도 10,000원짜리 안 물고 다닌다라고 할 정도로 거제도에는 그런 말들도 막 돌았습니다. 그만큼 좋았을 때는 부동산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올랐겠죠. 근데 지금은 기업이 죽으니까 같이 죽는 거고, 당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군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당진이나 군산은 저는 조금이라도 그나마 괜찮게 보는 이유는, 특히 당진은 서울 수도권에서 1시간 정도 거리면 도달이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서해안 전철이 개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천안 당진간 고속도로 지금 공사 진행 중이고요. 대산에서 또 당진까지 고속도로가 계획이 잡혀져 있어요. 그 다음에 요번에 예타면제 사업 발표를 했는데 1조 원짜리 예타면제 사업, 당진시에 산업철도가 생기는 거고요. 당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리적인 위치나 입지는 좋은 위치에 있고, 다양한 사회 간접자본시설, 이 SOC 사업들의 개발 호재가 있다 보니까 충분히 추후에도 집가가 오를 수 있는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군산 같은 경우는 지금 GM이 철수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경기가 많이 어려워졌죠. 하지만 여기에는 새만금이라는 가장 큰 최대 국책사업의 호재가 있다 보니까 그래도 앞으로 군산도 좋아질 수 있는 토지시장으로 봤을 때요, 그런 요소가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과거에 이런
이유들, 원인들을 살펴봤다면 앞으로 그러면 2020년도에는 어느 지역들이 조금 더 유망한 지역으로 좀 뜰 것 같냐, 그런 것들을 살펴보려면 제가 오늘을 뭐 탁탁 찍어서 어느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내용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어느 지역이 발전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자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총 사업비 24조 원인데 이건 뭐예요? 국가에서 조사를 안 하고 개발을 하겠다.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고 면제해주고 바로 더욱더 빨리 개발을 진행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빨간 선들 보이죠? 세종 청주 고속도로, 그 다음에 여기 동해선 전철화, 김천에서 거제도까지 오는 또 남부 내륙철도, 이건 뭐 거의 5조 원 가까이 되는 돈을 여기에 이 철도 사업에 쏟아붓네요. 그 다음에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랩, 여기는 0.7조 원, 7천억. 뭐 또 새만금 국제공항, 서남해안 관광도로, 남북 평화도로, 제2경춘국도, 충북선 철도 고속화 다 나와 있죠. 오송, 청주 뭐 나와 있는데 이 지역들의 지역 홈페이지를 찾다 보면 이런 개발 계획들이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을까요? 안 나와 있을까요? 도시기본계획 이런 것들이 자료에 보면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5차 국토종합개발계획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올해 말에 발표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큰 틀에 있어서 국토의 방향성을 읽으려면 국토종합개발계획, 그 다음에 이런 예타면제사업 발표된 자료들, 이 지역들 지자체 홈페이지 이런 것들을 잘 연계해서 추리다 보면 공통적으로 어떤 지역에 딱 맞물리는 지역이 있다는 거죠. 이런 지역들을 찾아내는 능력이 곧 그게 돈입니다. 제5차 국토종합개발계획 보시면 저는 서해안 쪽을 좀 더 주목해라 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서해안 쪽은 앞으로도 신산업벨트, 자동차, 첨단, 전자 이런 것들이 많이 이 서해안 쪽으로 계속 개발이 진행이 되는 중이고요. 예정 계획들도 있기 때문에 이쪽을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수도권은 아무래도 지가가 비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 투자, 소액으로 접근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수도권에 아직 개발되지 않은 땅들은 대부분이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땅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만 땅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지방도 땅 가격이 올라요. 하지만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지역들은 어디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구유입이 될 수 있는 지역. 그거는 바로 개발 호재가 있어야 되고 그 개발 호재는 도로나 철도망이나 산업단지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생기는 지역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충분히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은 제가 2020년도 토지 전망은 밝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 사이트, 여기에 유용한 정보 사이트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많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잘 체크해 놓으시고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는 제가 기본적으로 항상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유용한 사이트 뭐 딱 찍어 드리자면 한국도로공사, 여기에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나 추진 현황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래철도 DB와 한국철도시설공단, 요 두 개는 특히 미래철도 DB 같은 경우는 신설 예정 철도역의 위치나 지역들을 알려줍니다. 미래철도 DB, 이 사이트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확인해 가지고요, 그 지역이 뭐 100% 이런 미래철도 DB나 이런 것들은 좀 100%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정지가 실제 이런 사이트 통해서 딱 내가 미리 안다면 그 지자체 홈페이지나 도시기본계획을 열람을 하다 보면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눈에 보이기 전에 내가 투자를 하면요, 확실하게 그 지역에 개발 진행이 될 거라는 정보를 알고 있다라면 눈에 보이기 전에 투자를 해야 지가도 저렴하게, 그죠? 남들이 알기 전에 그랬을 때 내가 똑같은 돈을 들이고 더 짧은 기간 안에 더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이런 정보 수집 능력에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꼭 들어가셔서 한번 내용들을 차근차근 한번 보시고요. 우리 시청자님들에게 토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이트들이니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0년도 토지시장의 전망은 저는 밝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역대급 보상금이 풀리고 지금 예타면제 사업만 24조 원이 또 순차적으로 별도로 또 풀릴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아파트 시장보다는 이 토지 시장에 더욱더 주목할 필요가 있고, 특히 경제가 어려울수록 위기와 기회는 함께 오죠. 이 위기 속에서 토지의
돈이 급하신 분들은 급매물로 토지시장에 매물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가 저는 토지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것들이 있을 때는 저희 토지스쿨 카페에 질문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유튜브에도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또 상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